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예,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장이 향후 조금 더 충격을 받아서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들로 어떤 산업 섹터로 대응을 해야 또 위기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 추세대의 하단부 추세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종가상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상승을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쭉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전강 후약인 이런 모양이 사실 제일 안 좋아요. 차라리 개파락을 해서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밑꼬리를 주고 위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하는 전략 후강의 캔들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캔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아래쪽으로 뺐다가도 이렇게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이래야 이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수 심리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척했다 아래로 이렇게 빼버리면은, 더더군다나 저렇게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 버리면은 다음날 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종가 저가의 이 장대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이 추세 때 하단부를 또 살짝 이탈을 했어요. 약간의 아랫꼬리를 주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120일 이평선을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지만, 이 장대 음봉에 마찬가지로 거의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보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2월 3일이죠. 2월 3일 날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동안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시장 개장을 조금 늦췄죠. 그런데 이제 홍콩 항생이라든가 또 대만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권역에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그래도 강한 편에 속한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줬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 물론 거의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뭐 일단은 큰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중국 시장의 여파를 과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서 또 긴 시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기간을 가져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또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매매를 단타 매매를 좀 해서 영상을 좀 찍긴 했는데, 오늘 이 시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현재 이 우상향 시키면서 상승 추세로 만들었던 이 산업 섹터는 누가 뭐래도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의 수많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굉장히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뭐 자율자동차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그 부품주들, 그리고 순수 카메라 관련주들, 그리고 FPCB 관련한 이제 주식들, 또 5G 관련한 주식, 또 수소 전기차 배터리 같은 쪽,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가면서 지금 시장에 이런 추세를 만들었죠. 네, 무상향 추세를 만들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견조한 모양을 보이다가 이 양이틀간의
이 우상향하는 추세 때 하단선을 살짝 이탈을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지수의 추세선인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우상향 시켜놓은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이 추세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옆으로 기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120일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우상향하는 추세 때 하단선을 이탈을 했지만 아직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뭐 확실하게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 큰 하락을 준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중국 시장과 연동되는 아시아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하락은 면치 못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추세 우상향을 만들었던 시장 섹터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자, 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서 중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어느 정도의 하락을 준다면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하면 가장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손해분이 있다면 그 손실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주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역시 아직 추세 상승의 어떤 흐름은 깨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상승을 줬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시장 충격으로 좀 빠르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전고점에 부딪힌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로 사실 보여요. 그렇지만 61선까지 기다려서 또 매수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좀 무거운 주식이니까 반도체 관련 소부장 주식들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은 누가 뭐래도 동부하이텍일 겁니다. 자, 동부하이텍은 시장 대비 엄청 견조한 모습이죠. 네. 뭐 하락을 주긴 좋습니다만 이 상승분 대비 별로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강한 놈이 하락을 줬을 때 시장 충격으로 하락을 줬을 때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DB하이텍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굉장히 이 반도체 관련한 주식 중에 좋은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극자외선 관련한 주식이죠. 예,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권 대비 거의 뭐 한 1.5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긴 합니다만 현재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도 반도체 관련한 주식으로는 크게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소재 관련 주식이죠. 예, 동진세미캠도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또 시장에서 강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고요. 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죠. 네, 이 종목도 이제 소재 관련 주식이고요. 자,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STI라는 종목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아직 이 추세 우상향 죽인 거는 맞고요. 또 PSK도 굉장히 좋죠. 자, 이 종목도 단기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시장 충격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더 하락을 해서 61선을 닿는다면 61선 첫 조정자리 매매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 실적 보시면은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런 종목도 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데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테크윙이 가장 대표적인 강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니테스트. 자, 이 종목은 그나마 앞에 두 종목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이 종목도 실적도 괜찮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종목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자율차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들로 좀 살펴보면요. 당연히 현재 시장 대장주로 보이는 종목은 LG 이노텍으로 보입니다. 자, LG 이노텍은 시장은 하락을 하든 말든 뭐 거의 신경도 안 쓰고 21선을 닿지도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래권에서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돌파를 하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지금 21선을 터치를 하진 않고 있어요. 여기서 살짝 아래꼬리로 터치를 했네요.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 시장 충격으로 음봉 두 개를 그리면서 하락을 했지만 뭐 그렇게 표도 안 납니다.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21선이 닿는다면 이런 종목은 또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카메라 모듈 관련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서 LG 이노텍이 가장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있긴 한데요. 삼성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도 강한 종목이긴 하지만 LG 이노텍이 좀 더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MC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자, 이 종목도 시장 대비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또한 61선 조정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정말 강력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순수 카메라 부품 관련주로는 옵트론텍이 있고요. 자, 옵트론텍은 근데 그렇게 좋은 차트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종목도 향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파트론은 다 아시는 종목일 거고요. 파트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차트의 모양은. 마찬가지로 LG 이노텍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순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그리고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장 이제 강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관련한 것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약하죠. 차트의 모양들이. 그 중에 이제 삼성전기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PCB, FPCB 관련 회사들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있고요. 자, 이 종목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박스를 그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플렉스랑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강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얘도 좀 하락을 줬죠. 얘가 여기까지 만약에 121선까지 떨어져 준다면 이런 자리는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61선과 120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떨어져 준다면 이런 자리 정말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인터플렉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코리아 서키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이유는 인터플렉스는 주 거래처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현재 폴더블 폰 관련해서 출시를 좀 늦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없는 거죠. 수주 물량이.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적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못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코리아 서키트 대비. 애플이 시장에 이제 신폰을 출시를 하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주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상승이 크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인터플렉스는 이 애플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BH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도 이제 FPCB 관련하는 회사인데 코리아 서킷과 인터플렉스와 비교해서는 조금 차트의 모양은 좋지는 않지만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어느 순간 수급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하고 이제 5G하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을 강하게 선도했던 이 섹터군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으로 일단은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이 종목이 단연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시장 대장주고요. 얘는 어제와 오늘 시장이 정말 이 종목에 영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가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5일선을 오늘 처음 이탈을 했어요. 이 정도로 강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온다면 깊게 하락을 준다면은 정말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 외에는 사실 별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뭐 살펴본다면 이제 휴젤 정도가 좀 괜찮지 않나? 휴젤은 최근에 이런 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자,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장대항봉으로 돌파를 한 이후에 얘도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약간 조정을 줬지만 이 박스권 상단부를 갖다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돌아선다면 얘도 상승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동국제약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상승도 좀 많이 했어요. 얘는.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제가 매매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추세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그런 우량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장기로 끌고 가는 스타일의 종목이 좋으신 분들은 이 종목 눈여겨 보셨다가 61선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국제약 정도 뭐 괜찮지 않나. 그렇지만 단연코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강한 종목이다. 제약바이오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5G 관련한 종목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KMW가 있죠. 자, 이 종목은 이제 크게 상승을 준 이후 이쪽에서 이제 엄청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서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온 다음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충격으로 얘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만들고 갈 수도 있어요. 실적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쳐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지만 그렇다고 얘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대치에 못 미친 거지 실적은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이 5G 관련한 수요는 엄청나게 기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 관련한 업계의 종사자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이솔루션도 좋죠. 자,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노와이어 정도 좋죠. 자, 이 종목도 실적 괜찮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비커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아래서 그냥 놀고 있어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건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와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시점부터 저는 좀 매매 대응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묻어두고 나는 장기로 투자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RFHIC죠. 자, 이 종목도 나쁜 종목이 아닌데 차트는 122선을 이탈을 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매는 하진 않습니다. 자, 요 정도 5G 관련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수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가 향후에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직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관련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엄청 강하게 상승한 삼성 SDI가 있죠. 삼성 SDI가 가장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체 대형주라 최근에 정말 이 대형주가 무슨 뭐 중소형 이런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여 갖고 저도 좀 놀랐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5일선, 21선 쌍바닥 매매로 여기서 잡아서 운 좋게 또 이 구간을 먹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한번 줬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당연히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장주라면은 당연히 조정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수익 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LG화학이 있는데요. LG화학은 삼성 SDI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약하죠. 예, 아직 120일 이동 평균선을 우상향으로 돌리지도 못했어요. 얘는. 자, 대형주들은 이 120일 이평선을 잘 봐야 됩니다. 120일 이평선이 이 대형주들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고개를 살짝 들었죠. 자, 그리고 주가는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장기 이평선이 이 추세선이 121선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추세 초입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런 곳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엄청 매력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은 제가 또 표시도 해놨네요. 네, 아래권에서의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번 크게 주가를 들어준 이후 얘도 시장 충격 때문에 조정은 줬지만 아직까지 21선을 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평선 정배열 초기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모양 보이시죠? 쭉 벌어지는 모양. 자, 이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120일 이평선을 살짝 우상향으로 돌려놨죠. 자, 그러니까 삼성 SDI와 비교를 하자면 대형 우량주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SDI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코스닥 종목 중에는 대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도 거래소 종목이네요. 얘도 코스피 종목입니다. 예. 같은 코스피지만 이제 얘는 좀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는 얘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수소전기차 연료 탱크 있잖아요. 그 연료 탱크 그 소재를 만드는 일진 복합 소재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그 수소 전기차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가 만약에 수소 전기차가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배터리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소 전기차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도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강하죠. 이 종목도 실적 굉장히 좋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선도하는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업종을 선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또한 현재 시장 충격으로 살짝 조정이 나왔죠. 근데 추세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또한 조정 구간에서 대응을 한다면 또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평선을 이렇게 트위스트를 만들고 이평선 전배열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아직 조금 더 만들어 가야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잘 만들어진 이제 정배열 초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실적 괜찮고요. 얘도 방금 보셨던 P&E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정배열 초기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있죠. 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실적도 괜찮고 굉장히 향후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하락한다면 이 정도 산업 섹터, 이 정도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향후에 큰 보답으로, 큰 수익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단연코 이제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이 시장을 가장 강하게 선도한 대장주 주도주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관련한 종목들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기회로 또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삼는다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시장이 큰 하락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조금 관망을 하는 자세로 보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개장이 돼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예, 주말 또 잘 쉬시고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